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도 같이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입출력 채널의 기능으로 해서 채널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채널의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번은 입출력 명령을 해독한다. 자, 채널이 실질적으로 입출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에서 내려주는 명령에 대해서 해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각 입출력 장치의 명령 실행을 지시를 한다. 자,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시된 명령의 실행 상황을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제어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입출력 장치를 한 번에 종속적으로 동작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채널은요, 동시에 입출력 장치를 독립적으로 해서 동작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출력 상황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종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할 때,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출력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모니터로 우리가 작업하는 상황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스피커를 통해서 뭐 소리도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린터도 연결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모든 출력이나 이런 것을 이제 채널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상에 문제가 생겨서 음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니터 어때요? 제대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동작을 안 한다 그래서 모니터가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속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한 부분에, 예를 들어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니터로도 동작이 안 돼야 돼요. 종속적으로 된다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모니터로는 출력이 되는 상황이 모니터로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곧 독립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종속적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연속되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한 코드에서 한 개의 비트를 변경하면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또는 데이터 전송 등에 주로 사용되는 코드는, 자,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쓰여지는 코드,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레이 코드예요. 그레이 코드. 자, 우리 각각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FCD 코드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나 범용 컴퓨터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CD 코드는 존 4비트, 존 부분이 몇 비트인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었죠. 존 4비트, 디지트 4비트에서 총 8비트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나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나온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죠. 그레이 코드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이걸 AD 변환기라고 돼요. 아날로그의 A, 디지털의 D 해서 AD 변환기라고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데이터 전송, 입출력 제어 등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 그리고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용, 오류.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정까지, 교정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게 해밍 코드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레이 코드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억장치의 기억의 최소 단위이고, 1비트, 그러니까 1비트 기억 소자. 요거 뭐예요? 플립플롭이에요, 플립플롭. 알겠어요?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최소 단위, 플립플롭. 그래서 이 플립플롭들이 모여서 이제 순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는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요거는 뭐예요? 엔드 게이트예요.
엔드 게이트.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에 뭐를 의미를 하냐면 낫 게이트를 의미를 해요. 낫 게이트. 낫 게이트는 단독 낫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알겠죠? 또 앞에 이렇게 붙은 거 이것도 낫 게이트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요거는 낫 게이트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러한 회로는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하는 거냐면, 나타내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두자면, 인히비트라고 해서 금지 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히비트. 그래서 하나의 제어 단자에 1이 입력이 되면 출력은 0이 되어 제어되게 하는 회로. 그러니까 A, B가 어떤 값이 입력이 되든지 간에 H로 1을 넣어줘요. 그러면 1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낫 게이트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드 게이트는 모두 1일 때만 1이 나오는데 0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와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런 회로를 인히비트, 금지 회로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자, 인히비트라는 회로 그거 외에 이 0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낫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까지 같이. 그래서 H로 A와 B가 역시 1이었어요. 그러면 입력 단자가 두 개도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세 개인 경우 일일이 들어가면 A, B가 11이면 엔드 게이트는 이제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H로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낫 게이트를 만나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0이 나오거든요. 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두 1이어야 1이 나오는데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0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 회로가 동작이 안 되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를 인히비트, 금지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인히비트 이걸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그랬는데 연산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연산 내용을 연산 결과를 기억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연산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뭐 곱하기 C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먼저 이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기억을 해놔야 그 기억된 값과 이 C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연산 결과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산 결과를 기억해 두는 거 누가 기억해요? 어큐뮬레이터, 누산기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며, 자,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주소 지정에 두 개의 레지스터가 사용되는 방식은 그랬는데, 자, 우리 그 주소 지정에 있어서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들 있죠. 계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두 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명령어 중에 오퍼랜드. 자, 요거 하나의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카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베이스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인덱스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의 레지스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실제 자료의 주소를 계산해내잖아요. 계산에 의한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어드레싱 모드라든지 상대 주소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베이스, 그 다음에 주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자, 특징은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한 것은 뭐냐면, 자, 인덱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자료의 주소를 이렇게 쭉 매겨주거든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실제 자료가 들어있는 101번지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로 지정을 하게 되면 102번지로 가고, 여기가 3이 되면 103번지로 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해가서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 주소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한 것은 인덱스, 색인이죠, 색인. 알겠죠? 자, 색인 어드레싱 모드가 순차적인 주소 지정에 유리하다라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 중 연산의 기본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명령어 중에 연산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자의 기능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함수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전달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 요게 연산자의 기본적인 기능 네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검색 기능 이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기억 기능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면 CPU를 생각하면 돼요, CPU. 자, 그래서 CPU,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억 기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에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서 제어 기능 하잖아요. 그죠? 메모리 관리 요거는 운영체제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Shift 마이크로 동작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Shift라고 하는 건 옆으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걸 Shift라 하죠. 근데 그 Shift 연산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논리적인, 그러니까 비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논리 Shift.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Shift 하는 건 산술 Shift 그러죠. 그 다음에 순환 시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어떤 기억 공간이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뭐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시프트라고 하는 건 옆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건데 순환 시프트는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이름이 따로 있어요. 순환 시프트라고 하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 그랬죠. 알았죠? 시프트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논리, 비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산술 시프트, 그 다음에 나갔던 게 논리 시프트에서 밀려나가는 비트의 값이 반대편으로 입력이 되는 연산. 이게 로테이트가 아니라 순환 시프트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기억장치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스택 하면 몇 번지? 0주소 형식이요. 알겠죠? 스택. 1주소 하면 누산기. 요거 꼭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는 그랬는데, 자, 2진수로 표현된 값, 8진수로 표현된 거, 10진수로 표현된 거, 16진수로 표현된 거 있는데, 우리는 쉽게 수를 비교를 할 때 10진수가 편하죠. 그래서 2진수로 표현된 거, 8진수로 표현된 거, 16진수로 표현된 거 얘네들을 10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2진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 1인 곳 여기 2의 8승 자리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의 8승. 그 다음에 여긴 0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의 6승 자리가 1이네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6승. 그 다음에 5승 자리는 0이고 4승 자리, 3승 자리가 1이네요. 그래서 각각 1을 이렇게 곱했어요. 나머지는 0이니까 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계산을 하면 2의 8승이 256이거든요. 2의 6승은 64고요. 2의 4승은 16이고 2의 3승은 8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더하면 344네요. 됐죠? 자,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8진수 5, 3, 1을 우리가 이제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는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그러죠? 그래서 8의 2승 자리가 오니까 5 곱하기 8의 2승. 8의 1승 자리에는 3이네요. 그래서 8의 1승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8의 0승 곱하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8의 제곱은 64 곱하기 5 하면 32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4고 그 다음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 하면 1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345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6진수로 표현된 것. 자, 159, 16진수 159를 10진수로 바꿔주면, 자, 여기는 16의 0승 자리, 16의 1승 자리, 16의 2승 자리 이러죠? 그래서 16의 2승 곱하기 1, 16의 1승 곱하기 5, 16의 0승 곱하기 9,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256이고요. 자, 계산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80이고 그 다음에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9 하면 9죠. 그래서 쭉 더하면 345네요. 그러면 자, 얘도 345, 얘도 345, 얘도 345인데 여기만 344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1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절대 주소 표현 방식인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절대 주소라고 하는 것은 기억장치 중에 기억 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을 하는 주소로서 기계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번지. 그래서 미리 약속된 16진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약속되어 있는 번지로 직접 찾아가도록 지정해 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다. 그럼 100번지로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그럼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주소 지정 방식하고 같아요? 직접 한 번에 찾아가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주소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 유용하게 쓰이더라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고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이 소멸되지 않는 비휘발성 이 얘기죠. 그럼 비휘발성 메모리는 뭐예요? 우리 주기억 장치 중에 롬과 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비휘발성인 건 뭐예요? 롬이죠, 롬. 그죠? 자, 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을 끄면 지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번은 이항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하는 자료가 두 개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사칙 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논리 연산, 엔드 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엔드, 그 다음에 오어, 그 다음 뭐 엑스 오어,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항연산, 여기는 이제 논리곱 연산. 논리곱이라는 게 뭐예요? 엔드잖아요, 엔드. 그죠? 엔드. 곱. 쉬프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도 쉬프트 할 수 있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1의 보수, 2의 보수 뭐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입출력 제어 방식 중 DMA. DMA는 뭐의 약자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 장치나 입출력 장치가 직접 다이렉트로 메모리에 접근해서 필요한 것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DMA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번에 보니까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여기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 간에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방법. 이걸 DMA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6번 다음 중 로더의 기능. 자, 로더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할당,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죠. 그죠? 번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요. 로더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CISC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요 CISC와 RISC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CISC는 복합 명령어 세트 구조. 자, 그래서 명령의 개수가 보통 100에서 200개로 해서 많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RISC에 비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속도면을 보면요, CISC가 느리고요, RISC가 더 빨라요. 알겠어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의 길이가 가변적이다. CISC 맞고요. 자, 명령어는 기억장치 내 오퍼랜드를 처리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에서 A의 값이 1010, B의 값이 1110일 때 출력값 Y는 그랬는데, 자, A 값, B 값 1비트씩 넣어보시면 돼요. 처음에 A가 1이고 B가 1이다. 그러면 하나씩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 여기도 1. 그러면 이게 낫게이트니까 여기 0이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0과 1이 결국 엔드 연산을 하는데 엔드는 모두 1일 때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건 0이 나오네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 요거밖에 없네, 답은.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A가 0, B가 1이네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고 B가 1인 거죠. 그러면 0이면 이제 낫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럼 B도 그대로 1이니까 1하고 하면 1이 나오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비트씩 비교해 보시면, 넣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논리식은 그랬는데, 자, 여기를 보니까 00일 때만 1이 나왔네요. 00일 때만 1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그 변수에 맞춰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에요. 그러면 그 변수에 이렇게 발을 붙여 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B도 0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곱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게이트들 있죠? 그걸 모두 이렇게 쭉 써보시는 거예요. 5호 게이트는 어느 때 1이 나와요? 5호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5호 게이트고요. 그 다음 엔드 게이트는 입력하는 값이 모두 1일 때만, 그러니까 0, 0, 0,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XO 게이트는 뭐예요? XO 게이트는 서로 다를 때 입력하는 값이, 그래서 0, 1, 1, 0.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아니네요. 그런데 봤더니, 어때요? 얘의 반대네요. 그죠? 요거에 낫 게이트를 붙여주면 이렇게 나오죠. 5호 게이트 반대. 그러니까 5호 게이트는 A, 합, B. 요건데, 요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더하기 했던 것을 곱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16진수 3D를 10진수로 변환하면 그랬는데, 자, 3D. 자, 그러면 여기는 16의 0승, 여기는 16의 1승짜리 이러잖아요. 자, D는 숫자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13이에요, 13. 숫자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곱하기 13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3 해서 요걸 더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여기가 4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3이고요. 그죠? 그래서 더하면 61이 되겠네요. 맞아요? 더하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패키지 활용 문제입니다. 자, 21번은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 뭐냐? 자, 가상 테이블. 이게 뭐죠? 하나의 테이블에서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 응? 화면상으로 그러니까 보여지기만 하는 거. 이 뷰의 뷰. 알겠죠? 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SQL의 형식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조작어들 구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select는 검색문이에요. 검색할 때. 자, 그래서 형식은 select from where 이런 식으로 오고, 자, insert는 삽입문이죠. 그래서 insert into value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delete는 삭제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delete from where. 그 다음에 update는 변경하고 하자 할 때, 그래서 update set 이렇게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select from where 맞고, update 다음에 여기는 set이 와야죠. set.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처리할 업무와 거리가 먼 것. 자, 급여 계산을 한다. 맞고, 주문서, 견적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포함하고 광고를 제작하여 발표한다. 자, 이건 뭐예요? 프리젠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로는 부적합한 그런 처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하나의 화면. 프리젠테이션, 이 하나의 화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슬라이드라 하죠,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개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 실행해야 하는 동일 작업이나 복잡한 작업을 하나의 명령으로 정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뭐라 그래요? 매크로라고 하죠. 매크로. 필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에 맞는 것만 표현이 되도록 보여지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3단계로 구분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 스키마의 스키마. 그러면 스키마 종류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가장 안에 있는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게 하는 개념 스키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실행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외부 스키마. 그래서 스키마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관계 스키마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테이블, 뷰,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이런 것을 제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를 지운다. 뭐 뷰 자체를 지운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드랍이 드랍. 정의요. 알겠어요? 딜리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딜리트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중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지울 때 쓰는 거예요. 드랍은 이 테이블 자체를 지우는 거라고. 이 테이블 자체를. 딜리트는 이 테이블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지우고자 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다음 SQL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랬네요. 다음 purchase는 구매 테이블이고 아이템은 품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select 검색하라 이거죠. 자, sum을 이용을 해서 합계를 구하네요. 모든 거에 대한. 자, 테이블명은 purchase. purchase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서 모든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이템이 사과인 것.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아이템이 사과인 거에 대한 합계, 수량,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주문한 전체 사과 수량의 평균. 이 썸이라고 하는 게 합계잖아요. 합계. 평균은 에버리지 AVG. 최대값 구하는 건 맥스고요. 최소값은 미니고 그래요. 미니멈. 자, 그래서 주문한 사과, 아이템이 사과의 전체 수량을, 개수를 구하게 된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자, DBMS의 기능 세 가지. 뭐 있어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있죠. 처리 기능 이러한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리 기능과 유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게 이제 조작 기능이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조작 기능이지 처리 기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DBMS 기능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SQL의 DML 조작어죠. 조작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인서트 삽입하는 거 맞고, 업데이트 갱신하는 거 맞고, 드랍은 정의어죠. 정의어. 알았어요? 크레이트, 알터문, 드랍문 이런 것은 정의어입니다. 정의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활용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1번 문제를 볼게요. 자, 31번 문제는 업무 처리로 실시간 시스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랬네요. 자, 적의 공중 공격에 대비해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감시를 한다. 자, 공중 공격에 대비를 해서 감시를 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죠. 모아서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솔린 정년에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경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차가 엔진이 막 돌아가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줘야 되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 한참 뒤에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즉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명단 자료를 월 단위로 묶어 처리한다. 묶어서 처리한다. 뭐 급여 처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요거는 어때요? 배치 처리, 일괄 처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도스의 command.com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command.com 안에 내부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부 명령어가 command.com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팅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command.com 파일이 시스템 파일 중에 하나인데 이 command.com이 있어야 부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팅이 되기만 하면 내부 명령어는 command.com 안에 있기 때문에 부팅만 되게 되면 내부 명령어는 언제든지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ommand.com 안에 내부 명령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곧 내부 명령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dir 내부 명령어 맞고요. copy 복사하는 거 맞고요. cls 화면 지워주는 거 이것도 역시 내부 명령어 맞아요. 디스크 카피 디스크 단위로 복사하고 하는 거 요거는 외부 명령어입니다. 외부 명령어.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윈도우 98에서
파일 삭제 시 휴지통 폴더로 이동하지 않고 복원이 불가능한 삭제에 사용되는 키는,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삭제되게 할 때 쓰이는 거. 자,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되게 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면서 딜리트 키와 같이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같이 눌러주면 바로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돼요. 아니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휴지통으로 지우고자 하는 것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Shift 키와 딜리트 키.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4번은 도스의 원부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부팅의 종류를 보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콜드 부팅과 원부팅. 그래서 콜드 부팅은 하드웨어적으로 부팅하는 것으로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을 이용해서 부팅하는 게 바로 콜드 부팅이에요. 원부팅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다시 부팅을 하는 게 원부팅이고, 원부팅. 그래서 문제는 원부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자, 요거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요걸 눌러서 재부팅하는 거. 요게 바로 원부팅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콜드 부팅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5번. 도스에서 내부 명령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아까 문제와 뭐 동일한데, 자, 파일 삭제하는 거 델 명령. 자, dir, copy 요거 다 내부 명령어예요. xcopy 하위 디렉토리나 뭐 폴더 이것까지 복사하게 하는 거. 요거는 외부 명령어, 외부 명령어. 알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나온 게 command.com 안에 들어 있는 command.com에 의해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스 명령어는 그랬는데, 지정된 디렉토리를 포함한 하위 디렉토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 이런 거를 복사하는 외부 명령어가 뭐냐 이거죠. 금방 얘기했죠. xcopy죠, xcopy. 알겠어요? 디스크 카피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 자체를 그대로 복사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37번 문제인데, 37번은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그랬는데요. 자, 문제를 쭉 보시면, 야, 여기. 자, 프로세서, CPU죠. 프로세서를 구성을 하는 데는, 자, 프리머리, 주기억 또는 메모리. 그 다음에, 아르스메틱 앤드 로직 유니트. 그러니까 이게 연산장치죠. 연산장치. 그리고 어떤 장치? 자, CPU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이죠. 컨트롤 유니트.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운영체제의 목적이기도 하죠.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항목. 그래서 처리 능력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응답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고요.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사용 가능도 역시 많을수록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성능평가 항목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은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9번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매개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의 집합이다. 맞는 얘기고요. 운영체제의 목적은 사용자가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죠. 운영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 제어 관리하지만 에러 처리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운영체제 컴퓨터 사용하다가 오류 메시지 떴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류 메시지를 알려주는 대화 상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도 지원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은 윈도우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일단 휴지통에 남아있죠. 그래서 나중에 복원할 수도 있고, 휴지통의 용량은 조절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10%부터 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려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한다 그랬는데,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복원시켜 놓고
복원시켜 놓고 실행해 줘야 돼요.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복구가 안 되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41번은 윈도우 98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 공간에 자료를 이렇게 이제 쭉 저장을 해 놨다가, 우리가 이제 중간에 뭐 삭제를 하기도 하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쭉 모아주는 거.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그래서 용량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거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디스크의 논리적 영역을 할당한다. 자, 요거는 F디스크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다. 자,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물리적 손상 부분을 제거한다. 이것도 아니죠. 이건 디스크 검사를 말하는 거고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정리한다. 이게 맞겠네요. 그러면서 속도를 빠르게, 접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2번은 유닉스 운영체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유닉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자, 타 기종에 비해서 이식성이 높다. 왜 그런다 그랬죠?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고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운영체제에 맞고요. 대부분이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라 C 언어로 되어 있다. C 언어. 알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네요.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예요.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진수,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 이거를 어셈블리어라고 하는데 유닉스는 C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C 언어. 자, 그 다음에 43번 운영체제 역할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하드웨어의 메모리 관리와 입출력을 보조한다. 그 다음에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이 번역하고 하는 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유닉스에서 노트라고 하는 파일의 접근 허용 상태가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로 옳은 것은 소유자만, 중요한 것은 소유자만. 자, 그래서 이 유닉스에서 어떤 권한을 설정하고 할 때 우리가 chmod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사용자 종류, 그 다음에 권한 종류, 권한 설정 방법 등에서 사용자 종류는 U는 소유자를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G는 그룹을, 그 다음에 O는 기타, A는 모든 사용자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종류로는 R이 읽기, W가 쓰기, 그 다음에 X가 실행, 이런 걸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설정 방법으로 자, 요것은 허가하는 거고 요것은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설정을 하려면 권한을 지정을 하겠다 이거죠. G가 뭐예요? 그룹, O, 기타. 그리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해제하겠다. 어디에 대해서? 노트에 대해서. 그래서 노트라는 파일에 대해서 그룹 사용자와 기타 사용자의 쓰기 권한을 취소한다. 그러므로 해서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자, 요거는 소유자거든요. 근데 소유자한테 쓰기 권한을 부여하겠다, 허가하겠다, 노트라는 파일에 대해서. 그러면 요것도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다른 사용자, 뭐 그룹이라든지 기타 또는 모든 다른 사용자들이 쓰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쓰기 권한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해제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타 그룹이나 기타 모든 사용자들이 어떤 권한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므로 해서 소유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소유자는 당연히 자기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는 당연히 어때요?
그 권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파일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윈도우 98에서 컴퓨터의 내용, 폴더 계층 및 폴더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해서 윈도우에서 보여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탐색기죠. 윈도우 탐색기. 그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보면 이렇게 화면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폴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되는 내용이 이곳에 이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탐색기죠. 맞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은 MS-DOS 부팅할 때, 부팅 시 필요한 파일에 읽는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이 부팅 과정의 파일들이 읽어드리는 순서,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시스템 파일 중에서도 io.sys라고 하는 파일이 먼저 읽혀드려져요. 이게 뭐예요? 입출력 장치, 입출력을 관리하는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입력을 하고 해야 뭐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되든지 말든지 하니까 먼저 입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인 io.sys가 읽혀져요. 입력 장치가 읽혀져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혀지는 건 io.sys. 그 다음에 ms-dos.sys가 읽혀져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메모리와 주변 장치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 읽혀져요.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command.com에 의해서 명령어를 이제 해독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그리고 auto.ex.bh 파일, 이거는 이제 부팅하면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어야 이 auto.ex.bh 파일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서 수행을 할 테니까 얘가 먼저 읽혀지고, 그 다음에 자동 실행 배치 파일, 요거가 읽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순서로 맞는 것. 자, 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컴피그, 자, 요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그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이래요. 그래서 요 순서로 된 걸 찾으시면 돼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 나, 가,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마, 라. 요 순서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다음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사이에서의 인터미디어리, 중개 역할을 한대요. 그럼 뭐예요? 운영체제잖아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서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를 선택을 해서 CPU를 할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준비해 있던 것이 실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걸 디스패치라고 하죠. 디스패치. 그죠? 거꾸로 실행했던 것이 준비로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제 타이머 종료라 하고요. 자,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디스패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9번 윈도우 98 설치 시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이 아닌 것은, 처음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내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휴지통, 네트워크 환경 여기까지는 되고요, 탐색기는 없어요. 내가 별도로 끄집어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내용이 아닌 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탐색기는 보조 프로그램에도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할 때 이제 바로바로 쓰려면 끌어다가 복사를 해서 바탕화면에다 옮겨 놔야 돼요. 탐색기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0번 윈도우 98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폴더란 도스에서 사용하는 디렉터리와 같은 개념으로 폴더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 생성할 수가 있죠. 맞는 얘기고, 바탕화면의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 또는 폴더를 보관하는 장소로 휴지통 내 파일 또는 폴더는 복구할 수가 없나요? 있죠. 이게 잘못됐죠. 휴지통에 있는 것은 복구할 수가 있죠. 복원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나머지들은 뭐 맞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통신 관련 문제예요. 자, 51번은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광섬유는 유선 매체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오류율도 적고, 자, 그래서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하다. 맞고요. 누화나 전기적 잡음 영향을 덜 받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보안성이 취약하다. 자,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장거리 전송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는 전반사 빛을 이용한 전반사의 빛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광섬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광섬유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자, 요런 거의 어떤 단점만 제외하고는 성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변복조에서 변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변복조 방식, 주파수 편의 변조, 진폭 편의 변조, 위상 편의 변조, 진폭 위상 편의 변조 이런 거 있잖아요. 평균 전압 편의 변조 이런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OSI 7계층 하면 이렇게 7개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1계층부터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을 트랜스포트라고 돼요. 알겠죠?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에 세션 표현, 응용 그러는데, 이 물리계층에서 네트워크까지가 하위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부터 해서 응용 계층이 상위 계층이고요. 이게 문제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것, 하위 계층은 1, 2, 3계층을 얘기를 해요. 트랜스포트 계층은 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은 인터넷에서 패킷의 경로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연결 장비 중에서 경로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라우터죠, 라우터. 대표적인 특징이라 했잖아요, 특징.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구조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연결 장비고요. 자,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경로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 55번은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응용한 다원 접속 방식으로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그 주파수 대역보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호의 주파수보다 더 넓은 주파수로 보냄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CDMA 방식이에요. 코드 분할 방식. 이 코드 분할 방식이 기본적인 원리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보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알겠죠? 자, FDM, TDMA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코드 분할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을 이용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유형 중 분산 처리 네트워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데이터의 신속한 현장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가 있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던 것을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 여기에서 어떤 얘가 관리하는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관리하는 거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가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의 운영 조직이, 이게 간단해 보이나요? 자, 중앙 처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구조가 오히려 간단하죠. 이게 한 곳에서 모아서 하니까 이게 간단한데, 이거는 구조상으로는 보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해진다. 요게 이제 분산 네트워크의 장점이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죠.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전체적으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만 그 영향을 받지 얘네들은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자원 공유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2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은 전자, 정전 결합 등 전기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화잡음이라고 해요. 누화잡음. 그래서 누화잡음이라는 게 상호 인접한 전송 매체의 전자기적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고 인접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선 안을 통과하는 전기, 그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전하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끌어당기고 하는데 이렇게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얘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간섭이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화라고 한다. 누화. 알겠죠? 자, 그래서 57번은 2번이 답이고요. 자, 58번은 다음 중 무궁화 위성과 같은 정지형 통신 위성이 위치. 자, 이거는 적도 어디라고 했죠? 36,030에 있다 그랬어요. 알겠죠?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은 30개의 교환국을 망형으로 상호 연결할 때 그 필요한 회선 수. 자, 그러면 망형에서 이 공식 있죠? 망형에서 이 단말기 또는 노드가 n개일 때 필요한 회선수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게 바로 공식이죠. 여기 n에 노드의 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개 교환국, 뭐 단말기, 노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30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29를 해서 그걸 2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435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5중 2코드라든지 비퀴너리라든지 뭐 페리티라든지 CRC라든지 이런 거 다 에러 검출 코드죠. 그죠? 이 5중 2코드라든지 비퀴너리, 이걸 이제 정마크 부호 방식이라고도 하고, CRC라고 하는 것은 순환 중복 검사라 그래서 다항식을 이용해서 그 자료에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코드를 부가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BCD라고 하는 거, 요거는 6비트로 되어 있는 6비트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코드를 얘기를 해요. 에러 검출 코드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6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